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진화했다. 약 8천만 년 전 이 땅엔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동물도 모습을 드러낸다. 녀석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초식과 육식으로 진화한다. 악마라 불리는 육식 유대동물 디블은 타즈메니아만 서식하고 있다. 섬이라는 격리와 고립이 빚어낸 결과물 타즈메니아는 유대동물의 위대한 땅이다.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아, 그 남동쪽 200km에 타즈메니아라는 섬이 있다. 타즈메니아는 우리나라 약 3분의 2 정도 크기의 큰 섬이다. 국토의 약 40%가 국립공원과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자연의 나라. 타즈메니아의 지형은 높은 산과 평야가 함께 공존한다. 큰 발이라는 뜻의 학명을 가진 동부회색 캥거루는 무리를 지어 목초지대에서 생활한다. 캥거루는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동물이다. 새끼는 육아 주머니 속에서 약 11달 동안 생활한다. 독립할 시기가 되면 새끼들의 외출은 잦아진다. 캥거루에게는 번식기가 따로 없다. 수컷들은 1년 내내 짝짓기를 시도한다. 때론 아직 주머니에 새끼를 키우고 있는 어미까지도 목표가 된다. 숲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베네트 왈라비. 비슷한 생김새지만 2m까지 자라는 캥거루에 비해 왈라비의 키는 약 80cm. 녀석도 육아 주머니를 가진 유대동물이다.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약 9달을 보내는 새끼는 젖을 먹는 틈틈이 풀에도 입맛을 들이고 있다. 왈라비와 캥거루의 크고 긴 발은 드넓은 초원 생활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 타즈메니아의 동물들은 대부분 밤에 활동한다. 새벽 1시, 제작진은 유대동물들을 찾아 나섰다. 숲에서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주머니 여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녀석은 땅과 나무를 오르내리며 생활한다. 주머니 여우의 먹이는 나뭇잎과 풀. 녀석은 먹이를 찾고 먹는데 하루 4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돼지와 곰을 섞어 놓은 듯한 유대동물 웜바트도 활동을 시작한다. 주머니 여우는 다람쥐처럼 나무 타기의 선수다. 움직임이 느린 녀석은 천적들의 공격을 피해 나무 위에서 생활하도록 진화했다. 녀석의 집은 나뭇구멍. 지난 가을에 낳은 새끼는 육아 주머니에 들어가 젖을 빨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어미의 젖꼭지는 2개, 새끼는 그중 1개를 물고 약 5달 동안 육아 주머니에서 생활한다. 봄이지만 숲에는 아직도 겨울의 기운이 남아있다. 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타즈메니아 숲 왈라비. 60cm의 작은 몸매는 숲속의 관목을 지나다니기에 적합하다. 숲 왈라비는 눈 속에서 풀을 뜯고 있다. 동부 주머니 고양이도 모습을 드러냈다. 멸종 위기종으로 타즈메니아에만 서식하고 있다. 주머니 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육식동물인 녀석은 왈라비 사체로 저녁 식사를 즐긴다. 갑자기 숲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타즈메니아 최상위 포식자 디블 때문이다. 디블의 울음소리에 놀란 동부 주머니 고양이도 자리를 피한다. 타즈메니아 디블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식 유대동물이다. 머리가 크고 길이는 65cm, 작은 개만 하다. 오늘 밤 식사는 웜바트다. 디블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좋아하는 숲의 청소부다. 녀석은 자기 몸무게의 최고 40%까지 먹는데 이것은 어른 한 사람이 삼겹살 25인분을 먹는 것과 같다. 디블이라는 이름은 악마를 연상시키는 기괴한 울음소리 때문에 붙여졌다. 녀석들은 먹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싸운다. 주머니 여우는 나무 위에서 이들을 주시하고 있다. 디블의 턱힘은 50kg의 개가 무는 것과 같은데 이 힘은 큰 머리에서 나온다. 디블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먹잇감이 나타나면 한 곳으로 모여든다. 이때가 서로 만나는 시간이다. 또 다른 녀석이 나타났다. 디블은 후각뿐만 아니라 청각도 뛰어나
먹이 먹는 소리를 10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텃세가 시작됐다. 싸움에서 밀린 녀석은 먹는 순서를 기다린다. 녀석이 다시 먹이 쪽으로 다가선다. 결국 강한 녀석이 먹잇감을 차지한다. 원시의 숲 타즈메니아에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자연의 법칙이 살아있다. 타즈메니아 정부는 멸종 위기종인 디브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타즈메니아 야생 관리팀은 이곳에서 디브를 포획해 연구한다. This is really good news. This is a devil. Yeah. Another devil. Yeah. Yeah. Because it's very long. Yeah. Inside there's a lot of fur. Oh. The hair from an animal. Oh. There's a lot of coarse hair in here that looks like a wombat or something. Here we go, the skin from a foot of a wallaby. Yeah. Oh. 디브는 동물의 가죽, 뼈 등 모든 부위를 가리지 않고 먹는 대식가다. You could catch like up to 10 different individuals around this area. Yeah. 이 숲에 서식하고 있는 디브의 개체 수는 약 10마리. 어제 설치해놓은 포획틀에 디블 한 마리가 잡혔다. 디블이 흥분하지 않도록 먼저 자루에 담는다. Here we have a juvenile female devil. She was born last year and she's been independent for just a little time. She's not sexually mature yet. Molar 4 is 0. 타즈메니아 야생관리팀은 디블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지,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Gets across. 뒷다리 사이를 벌리자 디블의 육아 주머니가 나타난다. The pouch. There's a pouch score of 2. 육아 주머니 안에 젖꼭지는 4개. Not quite 디블은 이 mature 안에서 쌀알 만한 크기로 태어난 새끼를 키운다. Can you see? And the babies are born about this big and they crawl up into the pouch and attach onto a teat. A devil has 40 babies but only 4 teats. 몸에서 나온 40마리의 새끼들은 어미의 털을 잡고 주머니까지 오른다. 그러나 주머니에 남을 수 있는 건 젖꼭지를 차지하는 오직 4마리뿐.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10마리 중 1마리만이 생존하는 치열함이 디블의 주머니 안에는 담겨 있다. 육식 유대동물 디블, 동부 주머니 고양이는 어떻게 타즈메니아에만 생존할 수 있었을까? 수십억 년 전 하나였던 대륙은 알 수 없는 힘으로 분리된다. 처음 유대동물들은 대륙 곳곳에 분포했지만 다른 포유 동물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지금은 일부에만 생존하고 있다. 신생대 초에 남극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타즈메니아를 고립시켰다. 딩고, 여우 같은 포유류 등은 유입이 차단됐고 디블과 동부 주머니 고양이 등 유대 동물만이 생존할 수 있었다. 타즈메니아는 독특한 섬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82년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됐다.
Tasmanian devils. They can live in here, sleep overnight. 남반구에 남아있는 온대성 자연보호구역인 타즈메니아는 약 2,200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온몸을 가시로 뒤덮고 부리 같은 주둥이를 가진 녀석은 바늘 두더지다. 바늘 두더지는 알로 새끼를 낳고 부화시켜 젖을 먹여 키우는 단공류다. 녀석은 주둥이에서 나오는 길고 진득한 혀를 사용해 먹이를 먹는다. 혀는 15cm까지 나오는데 좁은 틈새 있는 개미를 잡아먹기에 적합하다. 주머니 고양이가 나타났다. 놀란 바늘 두더지는 짧은 발로 땅을 파 가시가 있는 등 쪽만을 노출한다. 가시는 털이 변한 것으로 5cm까지 자라는데 녀석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다. 가시가 없는 것은 얼굴과 배뿐이다. 바늘 두더지의 주둥이는 위쪽엔 코가, 아래쪽엔 이빨이 없는 턱으로 돼 있다. 단공류는 배설과 생식이 하나의 구멍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을 말한다. 타즈메니아에는 또 다른 단공류, 오리너구리가 살고 있다. 제작진은 현지 주민의 제보를 받아 오리너구리가 자주 출현하는 곳을 찾았다. 검정오리는 먹이 사냥에 한창이다. 바쁜 걸음을 옮기는 건 흰 얼굴 외가리. 녀석은 타즈메니아 물고기 전문 사냥꾼이다. 이때 물살을 가르며 움직이는 동물이 포착됐다. 녀석은 마치 수달처럼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헤엄친다. 오리너구리다. 녀석도 알을 낳아 부화시켜 새끼를 얻고 젖을 먹여 키운다. 오리너구리는 독특한 외모를 가졌다. 포유류의 몸에 오리의 납작한 부리를 접착제로 붙여놓은 모습이다. 녀석은 부리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으며 맛을 느낀다.
발에는 헤엄치기에 유리하도록 물갈퀴가 달려 있다. 녀석은 물과 육지를 오가는 반수중 생물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오리너구리는 눈, 코, 귀를 모두 닫고 오직 부리에만 의존한다. 수천 개의 작은 구멍으로 덮여있는 부리는 전기 신호와 기계적 파동을 만들어낸다. 녀석은 이 부리의 감각으로 물속에서 활동한다. 특히 전기 신호는 먹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려준다. 가재는 집게발을 들어올려 저항한다. 그러나 수중의 무법자 오리너구리를 피할 수는 없다. 가재, 새우, 수석곤충을 좋아하는 오리너구리는 지렁이 1,200마리, 가재 50마리 이상을 하룻밤에 먹을 수 있는 대식가다. 꼬리는 오리너구리의 영양 저장소다. 녀석은 꼬리에 지방을 저장하는데 먹이가 없을 때는 그것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다. 오리너구리의 앞발은 배의 노와 같은 역할을 하고 뒷발과 꼬리는 중심과 방향을 잡아준다. 오리너구리는 11분 동안 잠수할 수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오리너구리의 번식기다. 교미는 물속에서 이루어진다. 오리너구리의 임신기간은 약 14일, 최대 3개의 알을 낳는다. 포유류처럼 젖을 먹이고 파충류처럼 알을 낳으며 오리 같은 부리로 먹이를 찾는 오리너구리는 고립된 섬 타즈메니아가 만들어낸 진화의 산물이다. 숲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타즈메니아 숲의 또 다른 포식자 호랑이 뱀. 녀석의 몸통은 약 17줄에 굵고 검은 비늘로 감싸여 있다. 독을 갖고 있는 녀석은 도마뱀, 쥐, 새 등을 먹는데 길이는 2m에 이른다. 땅의 진동으로 적의 침입을 알아낸 호랑이 뱀은 최대한 자신의 몸을 부풀린다. 큰 머리로 혀를 낼름거리는 이 녀석은 푸른 혀 도마뱀이다. 길이는 약 50cm, 꼬리만 해도 15cm나 되는 큰 놈이다.
편식하지 않기로 유명한 푸른혀 도마뱀은 달팽이, 꽃, 버섯 등을 닥치는 대로 먹는다. 특히 움직임이 느린 녀석을 사냥하는 것을 즐긴다. 녀석은 혀로 먼저 맛을 본다. 그리고 달팽이의 껍질을 박살낸다. 녀석은 딱딱한 껍질은 뱉어내고 속살만 발라먹는다. 냉정한 먹이 사슬에 쓰이게 자연의 질서다. 고립된 섬으로 독특한 진화의 길을 걸어온 타즈메니아. 바다는 생명을 창조하는 공간이다. 가면을 쓴 것 같은 얼굴에 특이한 울음소리를 내는 이 녀석은 가면댕기 물대새다. 겨울에서 봄까지 번식하는 가면댕기 물대새는 암수가 같이 둥지를 지킨다. 고양이와 개는 주로 땅에서 생활하는 녀석에게 위험한 존재다. 어미는 다급히 둥지를 벗어난 새끼를 불러 모은다. 특유의 경계음으로 고양이의 접근을 차단한다. 위급 상황에선 어미의 품만이 안전한 공간이다. 타즈메니아의 바다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오른다. (18m) 크기의 향유고래다. 고래들이 물을 뿜는 것은 숨을 쉬기 위해서다. 녀석들은 머리 쪽에 숨구멍이 있다. 꼬리 지느러미가 물 밖으로 나오면 잠수를 한다는 신호다. 타즈메니아의 바위섬은 물개들이 점령했다. 이곳에 서식하는 물개는 약 1,500마리. 물개는 원래 육상에서 생활했다. 녀석들은 먹이를 찾아 바다로 들어갔고
이제는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생활하는 육식 포유동물이다. 녀석들의 발은 지느러미로 변했다. 녀석들은 앞 지느러미를 노처럼 저어서 수영한다. 물에 들어갈 때 물개는 사람과 달리 숨을 내쉰다. 피 속의 질소 함유량을 낮춰 잠수병을 막기 위해서다. 녀석들은 물속 130m까지 내려가는 뛰어난 잠수부다. 타즈메니아의 바다 밑에는 세계 최대의 모자반 숲이 있다. 이곳은 물고기들의 은신처이자 물개들의 사냥터다. 보거 한 마리가 걸려들었다. 모자반 숲은 쫓고 쫓기는 녀석들 모두를 위한 바다의 생명 공간이다. 물개의 잠수 시간은 보통 5분 이상을 넘지 않는다. 물가에선 물개들의 자리 싸움이 한창이다. 넓은 영역을 확보하는 것은 암컷에게 자신의 유전자가 우수함을 과시하는 수단이다. 녀석들의 싸움은 한 녀석이 바위에서 밀려날 때까지 계속된다. 영역을 확보한 녀석은 암컷을 만나 사랑을 나눈다. 바위섬은 휴식과 번식을 위한 양보할 수 없는 공간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물개는 지구에서 제일 큰 물개다. 다 자라면 300kg까지 무게가 나간다. 물개의 길고 민감한 수염은 물속에서 사냥할 때 먹이의 위치를 찾도록 도와준다. 먹이를 찾아 바다로 걸어 들어간 물개. 타즈메니아 바다는 녀석들의 생명 전선이다. 타즈메니아 바닷가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작은 펭귄, 리틀 펭귄이 서식하고 있다. 땅 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인공 구조물. 이것은 굴을 파고 알을 낳는 습성을 지닌 리틀 펭귄의 번식을 돕기 위한 배려다. 푸른색의 깃털을 가진 리틀 펭귄은 다 자라야 40cm에 불과하다.
녀석은 알을 품고 있다. 리틀 펭귄은 보통 2개의 알을 낳는데 한 달 후에 부화한다. 그리고 부화 후 2달이 지나면 바다에서 혼자 사냥할 수 있다. 바다로 사냥을 나갔던 리틀 펭귄이 파도를 타고 돌아온다. 낮 동안 녀석들은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밤에 물이 지어 돌아오는 것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바다에서 하루를 보낸 리틀 펭귄은 육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깃털을 다듬는다. 이제 남은 건 해안가에서 굴까지 20m 행군이다. 운이 좋은 녀석은 이곳에서도 먹이를 찾아낸다. 짝을 찾는 수컷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암컷도 화답을 한다. 암컷은 둘만의 공간으로 수컷을 인도한다. 녀석들의 사랑은 주변에 물이 튈 정도로 격렬하다. 물속 생활에 적응해 날기를 포기한 새 펭귄. 그들의 신혼방은 타즈메니아의 바닷가다. 타즈메니아의 숲은 90m가 넘는 유칼립투스 나무 향기로 가득하다. 숲풀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꼬리 점박이 주머니 고양이. 현존하는 육식 유대 동물 중 딥을 다음으로 크다. 단독 생활을 하는 꼬리 점박이 주머니 고양이는 먹잇감의 목 뒤나 머리를 물어 죽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녀석은 고기를 즐기지만 과일도 먹는 잡식성이다.
만찬을 즐긴 녀석이 느긋하게 몸을 다듬는다. 속이 빈 통나무나 굴을 좋아하는 꼬리 점박이 주머니 고양이는 지난 겨울에 낳은 새끼를 기르고 있다. 녀석은 번식기에만 주머니가 생긴다. 새끼들은 7주 동안 어미의 주머니 속에서 생활하고 넉 달이 지나면 독립한다. 짧은 다리에 비해 큰 머리를 가진 웜바트. 녀석의 몸 길이는 약 1m다. 웜바트 또한 유대동물이다. 녀석은 뒤쪽을 향해 열려있는 육아 주머니에서 한 마리의 새끼를 기른다. 새끼는 주머니 안 2개의 젖꼭지 중 하나를 물고 성장하는데 3kg이 되면 육아 주머니에서 나온다. 웜바트는 초식이다. 신진대사가 느려 먹은 것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2주일이나 걸린다. 녀석은 땅굴을 파 생활하는 유대동물 중 가장 크다. 땅굴은 녀석의 피신처이자 새끼를 양육하는 공간이다. Again, this one only goes in to about 6 or 8 meters. Yeah, I can see this burrow only goes back to about here, which is not long. Quite often the burrows are back to about here. 웜바트는 보통 50cm의 높이와 폭으로 땅굴을 판다. 땅굴은 입구가 여러 개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데 가장 긴 것은 30m에 이른다. 웜바트는 일생의 3분의 2를 땅굴을 만들고 보수하는 데 사용한다. 굴에서 나온 녀석은 일광욕을 즐긴다. 위험에 닥친 웜바트의 반응은 무조건 달리기다. 시속 40km의 빠른 속도. 그러나 90초 이상을 꾸준히 달릴 수는 없다. 그래서 녀석의 활동량에겐 여러 개의 굴이 있다.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동물. 그들의 생존은 포식자로부터의 격리와 환경에 적응한 결과였다.
타즈메니아는 200년 전 영국 주이수의 유배지였다.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도시가 건설됐고 현재 49만 명이 살고 있다. 도로 옆에서 몸을 웅크린 바늘 두더지. 녀석은 개미를 잡아먹고 있다. 바늘 두더지는 수시로 먹이를 찾아 도로 근처로 나온다. 바늘 두더지가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폭 6m의 도로. 녀석에겐 생사의 공간이다.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건진 녀석은 숲을 사이로 사라진다. 도로 위에서 동물의 사체가 발견됐다. 2마리다. What we have here, unfortunately, is we have a male wallaby, a male Bennett. 비네트 왈라비는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다. And one of the crazy things about this is, this happens a lot in Tasmania. Actually, 3 times more. 3 times more in Tasmania than any other state in Australia. 타즈메니아에서 매년 로드킬을 당하는 야생동물은 10만 마리가 넘는다. (3km당) 한 마리가 죽는 타즈메니아의 도로는 야생동물의 무덤이다. 숲도 몸살을 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타즈메니아에서는 2000년 한 해 동안 550만 톤의 나무가 베어졌다. 그리고 매년 평균 2만 헥타르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The animals have been used to having the trees here all the time. When man comes in, these trees just disappear overnight. Their homes have gone. It's just total devastation for the wildlife around here. Your Tasmanian devil, your quolls, a lot of them have left this area because of the devastation that's happened here with the flora. It's just been incredible. 문명을 가진 인간이 들어온 지 200년. 숲에선 타즈메니아 타이거가 멸종했다. 이곳에선 멸종된 타즈메니아 타이거 가죽을 보관하고 있다.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등 쪽 검은 줄무늬가 호랑이와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녀석은 포유류 중 가장 크게 입을 여는 포식자였다. This is a baby from a Tasmanian tiger's pouch. The Tasmanian tiger was the largest of the marsupial carnivores in Australia, and it could have up to 4 young in its pouch at one time.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몸 뒤쪽으로 열린 육아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워냈다. 타즈메니아 최상위 포식자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왜 숲에서 사라졌을까? (1880년) 정부는 가축을 물어 죽이는 타즈메니아 타이거에 현상금을 걸었다. 이 기간 약 2,000마리가 사살됐고 동물원에 포획된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마지막으로 1936년에 멸종됐다. 이제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숲에서 사라졌다. 타즈메니아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대신한 건 디블이었다. 디블도 처음에는 사냥을 당했다. 농장에 양, 소 등 가축을 죽이고 사냥한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이다.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디블을 없애는 기획까지 도입됐다. 그러나 타즈메니아 타이거처럼 디블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1941년 법을 만들어 보호에 나섰다. 그 후 사람들은 디블이 죽은 동물의 내장, 고기, 심지어는 털과 뼈까지 먹어치워 해충을 없애주는 자연의 청소부라는 것을 알았다. 멸종 위기까지 처했던 디블들은 천천히 자신들의 숫자를 늘려갔다. 다시 타즈메니아 숲의 지왕으로 자리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다. 암이 발생한 것이다. 이 병은 디블의 얼굴, 특히 입 주위에 생긴다. 디블은 씹지 못해 굶어 죽는데 치사율은 100%.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발병한 지 10년 만에 60% 이상의 디블이 사라졌다. Over food, but also when they fight, when they're reproducing, when they're mating, they bite, males bite the females, females bite the males. And so if one of them has a tumour, when they bite, we believe that they are transferring the cells of the tumour into the new animal. So it's very difficult to stop the spread of the disease. 지난 96년 북동쪽에서 처음 발생한 전염병은 매년 10에서 30km씩 남서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블의 멸종을 경고하고 있다. 타즈메니아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본토로 디블을 이송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멸종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야생동물 공원들도 디블을 포획하고 양육시켜 건강한 디블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Pretty yucky. I notice. So it's quite a nasty wound in there. 그런데 이곳에서
전염성 암이 의심되는 디블 한 마리가 발견됐다. Yeah, so he's got to clean it. 그건 뭐예요? He has this is the result of a bite wound that this devil Maruka suffered in interaction with another male devil. See, Alice is going smaller. That one was. 이곳에서도 디블 질병관리센터에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Yeah, true. 제작진은 디블 질병관리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디블 전염병의 원인을 찾고 그 치료책을 연구하는 정부기관이다. 야생동물공원 디블의 조직 분석 결과는 암이었다. Yeah, sure enough, both the histology and the cytogenetics showed that it was DFTD. And this is the first outbreak that we know of in a wildlife park. 오랜 세월 격리와 고립 속에 독특한 진화의 길을 걸어온 타즈메니아. 이곳은 주머니에서 새끼를 키우는 유대 동물들의 안전지대였다. 그러나 문명을 지닌 인간이 들어와 정착한 지 200년. 최상위 포식자 타즈메니아 타이거는 멸종했다. 그리고 타즈메니아 디블은 알 수 없는 전염병으로 60%가 사라졌다. 디블은 지금 멸종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고 있다.